자, 실력업 마지막 88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y 프라임, 예, y를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합성함수죠. 그러니까 결국 합성함수 미분법을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은 지수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지수 앞으로 튀어나갔죠. 한 차수 줄어들었습니다. 한 차수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속함수를 속미분을 했죠. 그걸 곱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분법 공식편에서 증명을 할 때 미분 기호를 이용해서 증명했어요. 근데 이 88번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따로 이 분리해서 지금 강의를 찍는 이유는 이 문제가 뭐 어려워서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도 아니에요. 좀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현재 본인이 1, 2등급 상위권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조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쌤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1, 2등급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1의 수학적 귀납법 배울 때, 수열 파트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배울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수학적 귀납법의 빈칸 채우기는 어떤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문장의 전후 관계만 잘 따지면, 즉 독해 능력만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답을 맞출 수 있죠. 그게 바로 빈칸 채우기의 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수업하는 그 학생들이라면 뭐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그냥 대놓고 이거 버려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쌤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면 일단은 그 열정이 대단한 거잖아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분한 동기부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위험한 지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느껴봤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하루아침에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 의욕만 갖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5등급이었던 아이가 2등급이 되고 1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기 초에 새학년이 되면 이제 이것도 2학기 처음 중간고사니까 학기가 바뀌거나 학년이 바뀌면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수학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는 거고, 그런 까닭에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할 시간에 스텝 1, 스텝 2, 그리고 스텝 3, 실력업에서도 지금 88번 앞에 있는 87번까지 중에서도 어려우면서도 고난도이면서도 좋은 문제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본인이 현재 1, 2등급 수준의 학생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풀면서 수학적 귀납법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귀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언어 영역에서 한 번쯤 이 추론 방법, 증명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 추론 방법, 증명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연역법이라는 것도 있었고, 귀납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변증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관심은 우리가 연역법과 귀납법만 알면 되니까요. 이 연역법은 이응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죠. 귀납법은 기억으로 시작하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낸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사람이 죽는다를 귀납법으로 이끌어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나열하는 거죠. 자,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 죽었지, 공자도 죽었지, 석가도 죽었지. 근데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모두 사람이야. 그러므로 따라서 고로 사람은 죽어. 이게 바로 귀납적 증명이죠. 연역법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 귀납법은 귀납법인데 앞에 수학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컨대 수학자들이 이 귀납법을 수학에 옮겨와서 증명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했더니
모순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모순일까요? 그렇죠. 귀납법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에요? 상대가 믿을 때까지 계속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요. 예컨대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죽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왜 나도 죽어야 돼? 왜 그런다고 사람이 죽어야 돼? 이런 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믿을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수학은 명쾌한 학문이죠. 상대가 믿을 때까지 한없이 증명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즈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참전하게 된 그때 그 시대적 배경, 정치적 배경이 여러분들 한 번쯤 세계사에서 배워봤겠지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분이 그 군인 출신이잖아요.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의회를 설득할 때 썼던 것이 바로 뭐예요? 도미노 게임입니다. 그 이론을 주장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들 도미노 게임 다 알죠?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쭉 쓰러지죠. 물론 어떤 전제하에? 이 도미노의 이 칸들이 얘네들이 첫 번째가 쓰러지면 다음 칸이 넘어졌을 때 다음 것을 넘어뜨린다는 이 형식으로 잘 도미노를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베트남이 만약에 공산화가 되면 지금도 막 냉전 시대로 막 치닫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도 공산화가 빠르게 급진적으로 진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베트남에 참전을 해서 베트남의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라고 의회를 설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거하고는 이유가 좀 다르죠. 예컨대 도미노 이론은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그런 다음 앞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면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린다. 이게 바로 도미노 이론이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옮겨온 게 뭐라고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가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n이 초항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n이 초항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즉 베트남이 일단 공산화가 돼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할 때는 베트남이 아직 공산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화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변 인접 국가들 수열로 치면 K 플러스 1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죠. 성립함을 증명하면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서는 거의 안 나오죠. 얘가 시험에 나오면 출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선물 주시는 겁니다. 점수 주려고. 갖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시험은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구멍을 뚫어놓죠. 빈칸을 뚫어놓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n이 k일 때, n이 초항일 때. 근데 초항이 뭡니까? n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항이 1이죠, 1. 자, 얘의 1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대입합니다. n 대신에 1 대입하니까 y는 fx의 1제곱입니다. 1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거일 때 y'은 n이 1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fx에 1 들어가면 0이 돼버리겠네요. 곱하기 f'x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성립하죠? 쌤, 왜 이게 성립하는데요? 왜 말도 없이 성립한다고 하세요? 보세요. 이건 간단하잖아요. y가 fx예요. 그럼 y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fx를 미분하는 건데 모든 수 0제곱은 1이니까 fx를 미분하면 f'x죠. 초항일 때는 이렇게 쉬운 거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진짜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 설명을 듣고 있다면 진짜 멘붕입니다. 멘매예요, 멘매.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아, 거짓으로 정한 거니까 그냥 대입을 하세요. 자, y는 fx에 n 대신에 k라고 했으니까 k제곱 1대 y 프라임은 n 대신에 k 넣습니다. fx에 n 대신에 k 넣었으니까 k-1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입니다.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가정하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서 꺼내야 될 게 뭡니까? 수학적 귀납법의 스킬. 뭐죠, 그게? 그렇죠. 최종 목적지를 먼저 써놓는 거예요. 저 멀찌감치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일 때,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그 식을 미리 써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아,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아빠가 운전하고 가실 때 내비를 켜고 가실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n 대신에 k 플러스 1. 그러면 fx에 k 플러스 1제곱일 때 y 프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fx에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하니까 k제곱이 돼버리겠네요. f 프라임 x.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스킬이 뭐였다고요? 좌변을 보는 거라고, 왼쪽을 보는 거라고, 왼쪽을. 자,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얘를 주목하세요, 얘를. 자, 얘는 똑같으니까 얘가 이렇게 된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식에다가 우리가 뭔 짓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fx를 곱해야 되죠. 왜? 지수법칙이잖아요. 여기다가 fx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fx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y를 미분하라고 했습니다. 얘를 미분해야 돼요. 얘를 미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얘잖아요. 얘. 이게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얘를 미분해야 돼요. 얘를 미분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이미 배웠던 뭐예요? 곱골의 미분법입니다. 자, 이제 미분합니다. 자, 곱골의 미분이에요. 그럼 곱골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하고, 자, 앞에 거 미분합니다. 그랬더니 얘를 또 미분하면 안 돼요. 왜?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합성함수. 우리는 지금 합성함수 미분법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수 앞으로 튀어나가고 한차수 줄어들고 이걸 쓰면 안 돼요. 얘를 써먹어야 돼요. 문제에서 거짓으로 정해놨잖아요. y가 얘인데 y를 미분한 게 얘라고 정해놨으니까 얘 미분한 거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k 곱하기 fx에 k-1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예요. 이제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씁니다. 플러스 얘는 역할을 다 했어요. 너는 집에 가 해도 돼요. 여기서 써먹은 겁니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fx의 k제곱 뒤에 거 미분하고 f 프라임 x. 자, 이제 얘를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초집중해야 됩니다. 자, 지금 색깔을 좀 바꿔서요. 얘하고 얘가 지수법칙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씩을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k 곱하기 얘하고 지수법칙 쓰면은 얘가 fx의 k제곱이 되어버리네요. 그리고 곱하기 f 프라임 x. 자, 뒤에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 이제 나왔네요. 보이세요? 뭐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얘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얘들이 외침이 들려야 돼요. 얘들의 외침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되죠.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는 k 남고 여기는 1 남으니까 쟤를 먼저 쓰겠습니다. k 플러스 1 곱하기 fx의 k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죠. 끝났네요. 얘가 얘잖아요. 증명 끝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미리 써놓고 나면 얘가 성립함으로 얘일 때 얘는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증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수고했어요.